어제에 이어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중 하나인 원익 IPS란 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런 소부장 기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소위 반도체 대장주 외에도 이들의 반도체 공정을 위해 필요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 1년간 한미 반도체 주가가 무려 5배가량 상승했습니다. AI 관련 필수 반도체로 불리는 HBM을 SK하이닉스가 현 시점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편승해서 하이닉스의 HBM 관련 장비를 공급하는 한미 반도체가 시장에 큰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하이닉스의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원익은 일명 삼성전자양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국내외 설비 투자가 본격화되는 지금 시점에서 주가 모멘텀으로 크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입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원익 IPS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장비와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의 필수적인 공급업체 중 하나입니다. 원익 IPS가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주요 제품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첫째, 에칭 장비입니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실리콘 웨이퍼 이의 특정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에칭 과정은 반도체 칩의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증착 장비입니다. 물리적 증착 PVD, 화학 기상 증착 CVD, 원자층 증착 ALD 등의 방법으로 웨이퍼 표면의 얇은 필름을 형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증착 과정은 반도체 칩의 다양한 기능적 층을 만드는 데 활용됩니다. 셋째, 세정 장비입니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웨이퍼 표면의 불순물이나 잔여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세정은 반도체의 성능과 수명, 수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반도체 공정입니다. 넷째, 검사 및 측정 장비입니다. 제조 과정에서 반도체 칩의 품질을 검사하고 제조 과정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장비는 불량률을 최소화하고 최종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올해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7% 증가한 7,378억 원, 영업이익은 37억 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이라 전망되어집니다. 주요 고객사의 디램 M16 일병 고유 전율 하익 ALD 장비가 지난해 말 출하됐으며 빠르면 1분기 개섭 때 연간 600억 원 수준의 매출이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지난해의 일량 ALD 매출액이 150억 원임을 고려하면 ALD 장비의 출하 대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어집니다. 디램 외에도 낸드 NAND와 파운드리항으로도 ALD 설비 연구개발과 양산 매출이 올해 인식되기 시작하고 2024부터 2025년까지 선단 공정량 매출액이 부각돼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라 예상되어집니다. 한편 원익 IPS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2,254억 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55% 줄어든 12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업황 사이클에서 부진했던 작년 한 해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며 올해는 반도체 업체들의 전반적인 활황과 더불어 실적률이 크게 상승될 것이라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차트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똘똘이가 잘 지적했듯 업황에도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차전지 주요 광물인 리튬이라는 광물이 있습니다. 2차전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세계적인 리튬 광산에서 무분별한 채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나 국제 리튬 가격은 폭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리튬 광산 개발이 줄어들고 2차 전지 수요가 다시 늘어나면 리튬 국제 가격은 상승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리튬이란 광물이 시장에서 사이클을 거치면서 가격이 변동을 합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2차 전지 리튬 관련주들이 이 사이클에 따라 시세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 기업의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지 않으면 후방 기업들의 주가도 덩달아 하락합니다. 반도체 업황 사이클에서 AI 열풍에 힘입어 올해 들어 분명히 반도체 업체 전체의 업황이 반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는 것입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민감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기업들,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 AI 시장을 놓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빨리 AI 시장을 선점하느냐, 이것이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것입니다. 더불어 누가 빨리 빅데이터를 빠르게 소화할 수 있는 AI 반도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느냐, 이것이 전 세계 첨단 기업들의 공통적인 과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밸류체인이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따라잡기 위해 미국의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전자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와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상장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다가 1차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 차트에서 알 수 있듯 이때가 반도체 업황이 좋았던 시기입니다.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거의 최저점까지 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1차 하락 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저점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상승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차트만 보아도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종목은 업황 사이클에 의해 우상향할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예견되어집니다. 이평선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정배열은 아닙니다만 정배열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확실하게 변곡점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금 타점 맞습니다. 최근 수급 상황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지점이 변곡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최저점을 잡아낼 수 있는 보조지표로 공중부양선이 탁월한 지표라는 것이 여기서도 증명되어집니다. 반뒤 골파기 공중부양, 그리고 볼벤 바닥. 이 자리만 찾으면 됩니다. 이후 주가의 흐름은 퐁당퐁당 패턴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때가 기회가 된다. 역시 공중부양선을 활용하면 저점에서 정확한 타점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7개 타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7개의 타점 모두가 골파기 지점입니다. 주가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후에는 다른 것을 볼 필요도 없이 골파기 지점에서 반등할 때 타점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자세히 보시면 이 차트에서는 데드라인을 깨지 않는 것이 목격이 됩니다. 상승 추세에서 딱 한 번 데드라인을 깨고 내려왔네요. 바로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급반등이 나오고 급격한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이는 뉴스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1분기 매출액 전분기 대비 47% 감소, 영업적자 293억 원을 기록하였다는 뉴스가 나온 시점에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 ALD 장비 신규 수주 증가와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뉴스가 발표되고 급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 관련 뉴스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식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끼들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트레이더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뉴스나 주식 방송에 나오는 내용과 반대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재 뉴스가 나올 때 오히려 주식을 사모으고 호재 뉴스가 나오면 주식을 파는 방식의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매 기법으로 따지면 눌림목 매매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트레이더는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뉴스를 절대 보지 않고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아직 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큰 흐름을 따라가자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누가 보아도 반도체 업황이 호조를 띠고 있습니다. 원익 IPS라는 기업의 개별적인 모멘텀보다는 시장의 전체 상황, 즉 시황을 제가 중요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개별 종목의 펀더멘탈이나 모멘텀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도 순서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5가지 순서가 기억나시나요? 시, 재, 차, 수, 재. 시황, 재료, 차트, 수급, 재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큰 흐름을 먼저 보자.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차트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 차트는 누가 보아도 우상향하는 차트입니다. 하락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을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을 때 타점을 잡자.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대원칙입니다. 이제 좀 더 정밀하게 타점을 잡는 것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앞부분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최초 타점부터 보겠습니다. 엠벨선 매매법에 따라 타점을 잡자면 여기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엠벨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선 지점입니다. 정확한 타점입니다. 두 번째 타점은 여기입니다. 엠벨선 타점은 조금 후에 나옵니다. 공중 부양선 타점이 훨씬 좋은 타점입니다. 골파기 지점에서 상승하는 캔들입니다. 세 번째 타점도 보겠습니다. 이 지점은 타점을 잡는데 엠벨선은 너무 떠버려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대신 공중 부양선 골파기 지점을 활용해도 되고 61선 매매 기법으로 6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도 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네 번째 타점도 정확히 골파기 지점입니다. 여기입니다. 다섯 번째 타점 전에 타점이 하나 더 나오네요. 여기입니다. 61선을 밑에서 위로 강하게 뚫어주는 지점입니다. 공중 부양선이나 엠벨선을 활용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61선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타점이 애매합니다. 공중 부양선이 캔들들 위로 떠버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이럴 때에는 공중 부양선을 전체적으로 낮추어서 보면 됩니다. 그러면 골파기 지점에서 공중 부양선의 지지를 받으며 캔들이 상승하는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혹은 이대로 놓고 본다면 공중 부양선을 밑에서 위로 뚫어주는 캔들을 찾으면 됩니다. 여기입니다. 다음 타점도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공중 부양선보다는 61선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61선 매매법을 활용해서 타점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입니다. 61선을 밑에서 위로 강하게 뚫어주는 지점입니다. 아래 보조지표에서도 확실하게 상승 반전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아마 낙주매매 귀신이라면 한 타임 전에 타점을 잡았을 것입니다. 다음 타점은 61선을 밑에서 위로 뚫어주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공중 부양선을 밑에서 위로 뚫어주는 자리이네요. 여기입니다.
다음 타점도 분명합니다. 공중 부양선을 밑에서 위로 강하게 뚫어주는 양봉이면서 동시에 61선까지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입니다. 이제 매도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차트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매도 타점은 단기 대응을 하지 않는 엠벨선 매매법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공중 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서는 지점은 무시하고 엠벨선만 깨지지 않으면 계속 끌고 가는 것입니다. 다음 매도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확실하게 매도 타점을 잡을 때는 공중 부양선 매도 타점보다 엠벨선 매도 타점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매도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다음 매도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다음 매도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다음 매도 타점은 여기입니다. 다음 매도 타점은 여기입니다. 다음 매도 타점은 엠벨선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저항 라인에 가로막혀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강력한 저항 라인을 뚫으려다 실패하고 음봉이 떨어진 자리, 혹은 61선이 깨지는 자리입니다. 여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매도 타점은 어디일까요? 엠벨선이 깨지는 자리인데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엠벨선이 살짝 깨지기는 했지만 상승 추세가 좋아 매물 소화 과정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 엠벨선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엠벨선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공중 부양선과 마찬가지로 엠벨선도 스케일에서 가격에 맞추지 않고 화면에 맞추어져 있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실제 매매를 할 때는 요 정도 크기로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원래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 차트 기준으로 보면 엠벨선 안쪽으로 확실하게 들어온 음봉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이제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제가 표시한 매도 타점에 대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매도 타점을 잡을 때는 공중 부양선을 가지고 단기 대응을 하는 것보다 엠벨선 매매법이 훨씬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기준이 될 만한 지점들이 많이 나옵니다. 복습하시면서 각각 본인의 차트에서 반복해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이란 종목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다른 것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일봉 차트가 좋은 자리가 나왔습니다. 이슈도 있으니 종목 공부 차트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짝꿍 매매에 관한 것입니다. 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은행과 푸른저축은행을 짝꿍 매매 관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않았다면 두 종목에서 짭짤한 수익을 내신 분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정보보완주의 날이었습니다. 정보보완주들을 가지고 오늘 제가 짝꿍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센즈랩 주가가 장 초반 상한가로 치솟았다. 센즈랩은 26일 오후 2시 32분 현재 전날 대비 가격 제한폭인 2,370원 30% 오른 1270원에 거래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MS와의 차세대 AI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센즈랩은 한국 MS의 인프라를 활용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보안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센즈랩은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 위협 탐지 및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는 보안 기업이다. 센즈랩 외에도 정보보안 전문기업 K사인도 주가가 급등 중이다. 이는 제12회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 EGISEC 2024에서 SECON and EGISEC 2024에서 KSN KMS와 KSN SecurityB를 선보이면서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K사인은 시스템 보안, 컨텐츠 정보 유출 방지 보안, 암호 인증, 보안 관리 분야 사업을 하고 있다. K사인은 보안뉴스 시큐리티월드가 선정한 2023 글로벌 시큐리티 탑100 기업이다. 글로벌 시큐리티 탑100은 물리보안 분야와 사이버 보안 분야를 모두 포함해 2023년 한 해 동안 국내외에서 매출, 성장 속도, 기술력, 혁신성, 지속 가능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테마록을 보시면 알지만 오늘은 정보 보안주의 날이었습니다. 밑에 관련주들이 급등 순서대로 나옵니다. 대장주가 센즈랩이고 2등주가 K사인입니다. 모니터랩이 3등주입니다. 짝꿍 매매는 단타에서도 활용되고 스윙 매매에서도 활용됩니다. 센즈랩은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의 마인드가 훌륭하다고 제가 칭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단타 개념에서 어떻게 짝꿍 매매가 활용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센즈랩 30분봉입니다. 순식간에 상한가까지 날아가 버렸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바로 2등주를 찾아보는 겁니다. 2등주를 보겠습니다. K사인입니다.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짝꿍 매매입니다. 대장주가 날아간 것을 보고 잽싸게 관련주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 차트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중간중간 매물소와 음봉이 보이지만 쭉쭉 치고 올라가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만약에 2등주마저 놓쳤다면 3등주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3등주도 보겠습니다. 모니터랩입니다. 사실은 이게 2등주였네요. 이것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30분봉 차트입니다. 3분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중간에 매물 소화 과정이 있지만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상한가가 깨지기는 했지만 단타로 수익을 내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4등주도 보겠습니다. 엑스게이트입니다. 이거는 1등주, 2등주, 3등주가 다 날아가니까 뒤늦게 단타꾼들이 몰려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단타하는 방법도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타는 무조건 그날 주도 섹터에서 해야 합니다. 물론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확률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종목 공부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어집니다. 보안 관련주에 대해 평소에 섹터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짝꿍 매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주식은 공부 싸움이라고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짝꿍 매매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단타를 권유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종목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장 주도 섹터의 종목들을 분류해 놓는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이 이슈를 받은 종목들의 주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면서 이 이슈가 시장에서 계속 지속된다면 스윙 관점에서도 짝꿍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어제 오늘 삼성과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에 대해 다루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주식은 정보 싸움이다. 주식은 공부 싸움이다. 주식은 아는 만큼 돈을 버는 시장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는 것이 힘이다. 공부만이 살 길이다. 매매일지를 써야 하는 이유이다. 이 바닥이 즐거운 놀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놀이기구에 대해 알아야 한다. 공부가 답이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